자, 봅시다. 여기 이제 패턴이라고 돼 있는데요. 패턴은 그냥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책에서는 이 패턴을 10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패턴에서 빈출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뭘 공부해야 되는지가 얼추 보여. 그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죠. 여기 이제 문장으로 써놓은 건데 이렇게 문장으로 써놓은 것들이 훨씬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딱딱한 단어로 이렇게 써놓은 것보다 이렇게 거듭 제곱근 문제는 세 가지 등식의 암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학생들 머리에 훨씬 잘 남는데요. 교육학적으로 잘 써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땐 그래서 이게 뭔 말인데를 나름의 말로 정리를 해야겠죠. 내가 이 유형을 뭐라고 부를까를 나름의 자기의 말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령 무조건 밑을 통일하라. 그럼 이거 그냥 밑통일 문제인 거지. 밑통일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로그에서는 크게 4가지 패턴을 공부를 하자. 새로울 건 없습니다. 보시면 자, 지수로그는 모양을 위한 연산 선택 유리수 지수로 통일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로그에서의 중요한 모양은 더하기를 곱하기로 빼기를 나누기로 왔다 갔다 전환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공식을. 지수는 곱하면 더해야죠. 그렇죠? 그럼 타면 지수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연산에서는 지수 역연산에서는 당연히 더하기를 곱하기로 봐줘야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조를 미리 보면서 내가 식을 어떻게 조작할 건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많이 해봤자 문제를 보는 게 훨씬 빠르니까 문제를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합시다. 가령 얘를 줘요. 조건. 그리고 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2가지를 챙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밑에 대한 정보예요. 밑이 얼마여야 돼? 3이어야겠지. 밑이 3이지. 그리고 지수는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여야 해요.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재료를 준 겁니다. 재료. 조건을. 그러면 한번 중간 과정을 생각을 해보자. 유라나 얘를 만들려면 뭐랑 뭐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어렵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할까? 곱해야 돼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곱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3의 4모랑 3의 3모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이거 아니겠어? 여기가 a 플러스 b 하고 잠깐 지울게. a 마이너스 b의 곱이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뭘로 가? 이렇게 가겠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치밀하게 해줘야 된다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모양이 어떻게 연산해야 등장할 것인지를 너가 생각하고 그걸 연습해라 이런 말이죠. 문제를 보면 로그 A, 로그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A분의 B를 구해야 한다면 얘는 난이도가 쉬운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연산은 무엇이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지. 2개를 빼줘야겠지. 나누기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빼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를 생각을 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A, B를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겠죠. 민지 오케이? 당연히 여러분한테 밑도 통일 안 해주고 괴롭히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까 그 0번 스텝 0에서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냥 딱 보면 딱 보이는 거. 당연히 딱 보면 딱 안 보이게 최소한 이렇게 내겠지. 그럼 여러분이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걸 만들어 갈까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여기다가 a-b를 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바로 풀리는 거야. 이 생각을 못하면 빙빙 도는 거지. 그렇잖아.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밑변환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밑변환을 할 수 있죠. 고급 스킬이지만. 밑변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는 밑변환을 해가지고. 근데 밑변환을 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풀이에 로그를 다 남겨야 돼. 그러니까 풀이에 여러분 이 로그 기호를 남기라는 게 아니라 기록의 의미로 로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해설에는 바로 이렇게 시작할 거란 말이야. 이걸 상수를 안 해줄 거라고. 내가 필요한 게 이거라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를 잘 안 써줘요. 보통 해설에서는. 그나마 이 책은 해설에서 그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돼 있진 않더라고. 그 말은 이 책의 저자도 자기가 몇몇 문제는 스스로 집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강의를 한 강의록을 알바생들한테 녹취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해설을 만들라고 시켰다는 소리겠지.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풀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알바생한테 해설지 만들라고 시키면 그냥 교과서적인 해설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이 안 서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하고 싶은 얘기를 돌아서서 민지야 얘를 만들려면 얘가 곱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해야 한다고. 이 생각을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나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겨? 3에 a 플러스 b 전체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해야 되니까 4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어디서 구해와? 여기서 구해오면 되겠네. 얘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다가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알겠어? 난 이게 필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난 이게 필요해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걸 만들려면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핵심은 뭐다? 나눗셈, 곱셈 등의 내가 원하는 모양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가가 핵심이라고. 이걸 계속 고민하란 말이야. 문제를 풀면서. 그럼 뒤에 있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 봐봐. 구하라는 건 a 곱하기 b지. a 곱하기 b를 만들려면 내가 어떤 연산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건 쉽지. 둘이 뭐해? 곱하면 되잖아 그냥. a 곱하기 b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지성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 의도가 뭐예요? 그냥 너 로그 기본적인 연산 정리할 줄 아니? 이 정도 물어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앞에서 풀었던 0단계 문제에 속하는 거야. 정답률이 84%죠.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이걸 틀리는 아름다운 몇 명이 있다? 20%가 있다. 4%는 찍맛했겠지. 그러니까 이걸 5명 중에 1명은 틀리는 거야. 뭔 말이야? 여러분이 경쟁하는 재수생 다 포함 5명 중에 1명은 뭐다? 허수 중에 허수다. 이걸 틀리는 허수다. 그 경쟁 대상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제껴가야 돼. 얘는 내 경쟁 상대가 아니네. 얘는 내 경쟁 상대가 아니네. 근데 이거 보고 쫄리잖아. 그럼 내가 거기에 속하는 거야 지금. 이거 보고 쫄리면 그냥 연습하면 다 극복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이게 지금 65%로거든. 이게 65%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그냥 엄청 쉬운 문제거든요. 학생들이 내분점을 구한다 못 구한다? 이게 작년 9번이잖아. 그러니까 재작년 9번 문제거든. 수능 4점짜리 쉬운 4점. 이걸 틀린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35%나 된다고. 찍맛 계산하면 5명 중에 2명이 틀렸다는 거지.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자, 아까 5명 중에 1명은 허수로 제꼈죠. 그 중에 또 1명은 뭐야? 고등학교 1학년 기본 수학도 안 된 친구 제낄 수 있다는 거죠. 재수생 다 포함해서. 그게 여러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속할 확률이 높아. 내분점 공식 기억나? 이거거든. 내분점 공식이 딱 기억나는 순간 바로 푸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라 했죠. 고1 수학이 나온다고. 내분점 공식만 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봐봐 여기만 해도 벌써 40% 걸러졌지. 그러니까 기본만 해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급간이 60%대까지 내려가잖아.
이걸 맞추기 시작하면 여러분 4등급을 안전하게 확보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걸 분명히 하라고. 민재 내분점 쫄리지? 그치? 영록이 쫄리지? 승중 할 수 있겠어? 까먹지. 봐봐 이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수능이라니까 6월 모의고사도 아니야. 수능 때까지 이걸 준비 안 하고 들어온 애들이 5명 중에 2명이라고. 내분점도 못 통한 애들이 온다고. 무슨 마인드로 공부했을까? 내분점은 수능 범위가 아니니까 이랬겠지. 최근 트렌드에서 그 최근 기출문제에서 이게 2024년에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내기 시작했던 거고 이때 여러분 기억할 거야. 여러분 2023년에 몇 학년이었어? 생각을 해봐. 고1이었지. 그때들이 고1이잖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입 아프도록 했던 내용이 뭐야? 수능에 나온다. 고1 수능 반영 트렌드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 승주 기억나 안 나? 나지? 내가 야 산술기하 평균 트렌드다 이거 트렌드다 계속 말했잖아.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 트렌드다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뭐야 곱셈 공식 트렌드다 공부하라 했잖아.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거야. 그 당시 고3 마인드로 생각해봐. 공부할 게 많잖아 여러분처럼. 그러면 기출부 풀기 바빴겠지. 고등학교 1학년 거 생각했겠어? 고등학교 1학년 문제 딱 나오면 이거 요즘 그 뭐야 탈범이야 요즘 경향성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과감하게 그 뭐 요즘 뭐 호모식이라고 한다며 막 이렇게 했겠지. 나오면 틀리는 거야. 이게 충분히 그 평가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6월 9월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낸다고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왜? 킬러를 안 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그레이트 윤 지금은 엑스 프레지던트 윤께서 킬러 막 잡을 때잖아. 근데 변별을 어떻게 하겠어. 수학에 좀만 관심 있는 선생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거 내면 애들이 틀린다는 거 알거든.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영이 됐죠. 2년 후에 선생님이 이제 내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내가 다 옳은 거 아니지. 나도 내가 옳은 것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옳은 것 중에 하나였다 이겁니다. 선생님 말 중에 틀린 것도 있었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 나오면 무시하고 넘어간다? 아니면 확실하게 복습을 한다? 확실하게 복습을 해야겠지? 몇 개 안 돼! 나오는 게 쫄지 마. 여러분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내분점 공식 선생님이랑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시는 학생이라면 M 대 N 여기 A B 이렇게 수직선에서 하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하는 거 했었는데 쉽잖아. 얘는 수직선이잖아. 뭐 이걸 못 푸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했어. 느르륵 느르륵 했던 거. 기억나죠? 안 나? 안 나면 복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풀면 됩니다. 근데 얘는 쉬운 게 뭐야? m 대 1-m이어서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분모가 1인 거예요. 그냥 m이랑 이거 곱하고 q 1-m이랑 p 곱해서 더한 값이 얼마다? 그게 1이다.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 이걸 몇 명이나 틀렸다고? 와, 이제 찍은 애도 있다니까 이 안에는.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이 틀리는 싸움이라는 거야. 민재야.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니? 이마저도 안 하니까 애들이 시험 못 보는 거라고 나는 판단해요. 뒤에 가면 더 경악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봐봐. 직선의 기울기. 이건 쉽잖아. 이거는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답률 80% 나오죠. 얘는. 항상 말했지. 마지막 그 우리의 든든한 한 명이 있다고. 5명 중에 한 명은 기울기조차 모르는 거지. 그런 애들은 아예 허수다.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풀고 들어와야 돼요. 오늘은 조금 마일드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89%짜리죠. 89%였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다 맞췄다는 소리겠지.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내신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정답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민재 이거 보면 뭐 했어? 3분의 1 더하기 3의 2분의 1 더하기 2b분의 1 보면 뭐 합니까 원래? 민재는 시험장에서 뭐 할 것 같아 이거 보면? 너가 이거 풀어야 된다 생각하면 뭐 할 것 같아? 시간 좀 줄게. 영록이 생각해봐. 민재 생각났어? 뭐 하면 될 것 같아? 안 풀 거야? 넘어갈 거야? 풀긴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 보면? 영록이. 그렇지. 보통 통분이라 해. 민재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민재가 지금 안 졸린 상태. 너 왜 이렇게 오늘 피곤해 하니? 뭐 태우겠니? 응? 잠을 못 잤어?
낮밤이 바뀌었구나. 너 그 연휴 때 실컷 놀았구나. 원 없이 논 사람의 표정인데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열심히 좋은 거야? 못 잤어. 못 잤어. 학교에서도 뭔가 했겠고. 통분하죠. 그러면은 6AB 3A 플러스 2B. 그러니까 정답률이 89%지. 대입하면 되잖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사실 여기 있을 문제는 아니죠. 자, 얘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려워하거든요. 풀었어요? 5번. 푼 사람? 풀었어. 그러니까 얘를 푸는 이유는 얘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냉정하게. 이건 어려운 문제야.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잘 풀어. 왜? 이게 전형적인 내신 문제거든. 이러고 시작하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이러고 하고 시작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잘 푸는 거고, 그래서 잘 나오는 겁니다. 의외로 선생님은 이런 걸 쭉 풀 때 이걸 내가 옛날에 처음 풀었을 때 이런 거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왜? 옛날엔 내신형 인간이 아니었거든. 내신 강의를 거의 안 할 때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K라고 놓고 푸는데 사실은 천천히 고민해야 되겠지. 얘랑 얘를 어떻게 통일시킬까. 그러면 얘를 뭐 여러분이 다 K라고 했으니까 K라고 하면 이 친구는 2K고 얘는 K고 얘는 4K죠. 그래서 더해주면 7K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어떻게 K 값을 구할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 K 값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죄다 곱해줘야겠죠? 얘는 맞아요? 곱해주면 밑변환 돼가지고 다 사라지잖아. 로그 AB 곱하기 2분의 로그 BC 곱하기 4분의 1 로그 CA. K를 3번 곱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B 사라지고 C 사라지고 A 사라지면서 K는 2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이 나고 답은 2분의 7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내신형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내신형 문제 약할 수 있어요. 왜? 내신 문제 오래됐잖아.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다? 이렇게 격이 같은 형태가 나오면은 곱해서 이렇게 쓱쓱 지우는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다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공부시키는 건 뭐야? 내가 이거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주어진 건 이건데 등등을 로그로 지수로 고민하는 걸 해야 한다. 얘도 뭐 해야겠어, 민지야? 통분, 그렇지. 그치? 통분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된다? 문제에서 지수 공식이나 로그 공식을 사용해야만 풀리도록 문제를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최근 패턴을 보면 이제 기출 분석까지 같이 해보자면 25년에도 나왔고 24년에도 나왔고 거의 매년 내는 그런 풍조죠. 정확하게 이것만 가서는 알 수는 없지. 모든 기출을 다 봐야겠지만 이거는 쉽게 출제되는 경우고 나왔을 경우 내가 대비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는 없더라도 아마 앞에 있는 스텝 0에서 하나씩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는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연습을 해 주셔야 한다. 정답률 좀 낮은 애들 위주로 볼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기출해서 했던 거 기억나? 아니 옛날에 이렇게 내신 할 때 다 했던 거 기억나? 최소값까지 다 설명했었는데 이런 거. 일단 오늘은 얘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 11번으로 갈까요? 11번 이거는 2009년도죠. 2009년처럼 오래된 건 정답률이 정확한 의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최근 정답률이 아니잖아. 그럼 이때는 시험의 형태나 뭐 난이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한 2015년 이후 때 문제는 정답률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나형이고 이런 거 다 반영을 해야 되니까 요즘이랑은 좀 다르겠지. 근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은 승주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게 기본이야. 방금 대입해요가 안 떠오른 학생은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수에선 지수 법칙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나온다? 지수였을 경우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되잖아. 이게 내신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인데 이걸 내가 몰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대입을 해보면 돼. EA 대입해보고 P 대입해보고 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B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다? 4다. 얘는 2다. 이러면서 풀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 더 나올 테니까 연립해서 A, B 찾아주면 되겠죠.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이 뭐 해봐라? 이따가 시간 들이면 풀어봐라 이런 말이죠. 풀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12번 13번 이런 건 사실 조금 올드한데 올드하니까 버려도 되긴 합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푸는 건데요. 여기서 정보 여기서 정보 하나 나오죠. 그것도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14 15 16 17 18 19까지 여기서는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 영상으로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중요합니다.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거듭 제곱근 문제는 세 가지 등식의 암기다 라고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요걸 말하죠. a n제곱근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그 다음에 x n제곱은 a의 근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겠어요? a의 n제곱근 vs n제곱근 A 이걸 비교를 할 줄 알아야겠죠? 다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한 거니까. 그래서 이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얘는 n개이다. n개. 항상 n개야. n차식이니까. 근데 얘가 실수의 범위, 즉 실근에서는 실근이면 0개 또는 1개 또는 2개로 바뀌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주로 묻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시험의 단골 주제예요. 그랬을 때 그래프로 대응해라. 그래프로 대응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잖아. 얘가 짝수일 때, 얘가 홀수일 때. 이걸 내가 안 보고 줄줄 쓸 줄 알아야 돼. 뭐가 짝수일 때야? 뭐가 짝수일 때? n 값이야, a 값이야? n 값이지, n 값. n 값.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짝수 차수냐 홀수 차수냐 방정식의 그래프가. 그리고 나서 얘가 a지.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얘는 항상 한 개고. 그치? 이 그래프만 머리에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내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시켰어요? 뿔마의 홀짝제곱근 이렇게 말을 붙였잖아. 뿔마의 홀짝제곱근이라고 해라.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걸 뿔마의 홀짝제곱근으로 풀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그래프가 머릿속에 각인이 막혀야지.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래서 이 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얘 꼴을 생각하고 그래프가 딱 떠오르고 얘는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 판단하는 거고 이 얘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래프 푸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일정한 암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암기를 해서 시험도 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자주 쓰다 보면은 지식이 압축이 일어난다고. 지식이 압축이 일어나면 이게 말로 설명 안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게 돼.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압축이 일어난 사람은 이걸 뭐 굳이 정리를 해. 그냥 그래프가 머리에 있는 거야. 그래프가 머리에 있는 거라고. 이 상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압축이 일어나는 거. 지식이 압축이 일어나면서 나한테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지금 여러분한테 스키마가 형성되는 거고 그래프가 머리에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X자 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알겠죠? 안 보고 적어보세요. 어디서부터 적어야 돼? 여기서부터 적어야겠지. A의 n제곱근하고 n제곱근 A를 먼저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야겠죠. 알겠죠? 뭐 기계적으로 암기하세요. 근데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났을 땐 그래프로 다 대처하는 거다. 이게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뭐의 세제곱근 딱 보는 순간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걸 내가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써보세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식으로 써보고, 얘를 딱 보는 순간 식으로 써보고. 어떻게 돼요? x의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x의 4제곱 했을 때 16이 되는 거고, 머릿속엔 그래프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긴 3개고 여긴 4개고, 실수인 것은 당연히 홀수니까 무조건 1개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실수인 게 몇 개겠어요? 2개겠죠. 구하세요 하는 건 계산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계산은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 판단하는 게 핵심이야. 하나고 여긴 2개다. 실제 구해라고 하면 계산을 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다? 뭐 이렇게 많이 써져 있는데 그냥 뭐야? 실근의 개수 판단은 뭘로 하는 거다? 그래프로 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 개념이 딱 압축돼서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희망을 느껴야 돼요. 잘 봐봐. 이게 2니까 4년 전이잖아. 2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건 다 26이라고 찍히거든. 4년 전 6월이야. 21번이야.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긴 해. 그치? 22가 킬러니까. 그런데 정답률이 17%야.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말이 되나? 학생들이 뭘 못하는 거야? 이 개념, 방금 여러분이 봤던 개념이 대부분의 아이들의 머리에 없는 거야. 5명 중에 4명의 학생들한테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5명 중에요. 한 두세 명은 이게 암기된 지식으로 있는 거야. 암기된 지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게 내니까 다 틀리는 거야. 진짜 개쉬운 문제거든. 이게 17%라는 건 말이 안 돼, 사실. 적정 난이도는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예요. 풀이가 되게 짧거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따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뭐 2차식은 당연히 여러분이 아는 그 2차식인 거고, 얘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 x의 n이 64래. 몇 개 나오겠니? 근 몇 개 나와? 민수야, 근 몇 개 나오겠니? 실근 몇 개 나와? 실근 2개? 1개 또는 2개로 말할 줄 알아야 돼. 1개 또는 2개요. 왜? 양수잖아 일단. 그럼 그래프 머리 딱 떠올라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떠올라야지. 그럼 양수잖아. 2개 아니면 하나지. 그럼 그걸 결정하는 건 누구야? n이 홀수냐 짝수냐지. 그렇잖아. 여기가 이제 문제의 사고의 시작이라고.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하네. 근데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리고 실근은 중근이래. 그러니까 이 fx에서 근 2개 나오고 여기서 반드시 몇 개 나와야겠어? 중근인 게 2개씩 나와야 된다는, 2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당연히 2개 나와야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fx가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중근이 나오겠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는 것도 a, b여야 중근인 거 2개가 나오겠지. 서로 다른 2개가. 아시겠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실근이 1개 나온다고 해봐. 그러면 얘는 최대 몇 개야? 2개잖아. 2개 또는 1개 또는 0개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까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실근이 중근이게 되려면 똑같이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가 나왔다는 건 총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개를 가져야 되는 거고, 얘도 2개니까 얘는 짝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얘들이 이걸 못한 거야, 대부분 애들이. 왜냐, 이걸 못했을 일 없거든. 여기까지 했잖아. 그럼 나머지 푸는 거는 50%는 맞춰야 돼. 여러분이 틀린다면 그 아래 이제 푸는 과정에서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n이 짝수구나, 이 결론을 못 내린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 설명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아? 네, 여러분 너무 과대평가 하나요? 민주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머리에 징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런 문제를 툭툭툭 풀어 제낍니다. 당연히 처음에 풀 땐 틀릴 수 있죠. 풀어보세요. 이게 21번이고 여러분 6월 모의고사에 만날 문제 난이도도 이 정도예요. 근데 6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공부가 덜 됐다는 거지. 기출도 반복이 덜 됐고, 그러니까 정답률이 이렇게 살벌하게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만 하고 기출을 잘 분석하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잘 풀었어? 잘 풀려? 그치,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지. 근데 왜 음수가 있을까? 그건 맞아. 이런 데서 공부의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조승봉 저 새끼 사기꾼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고, 그래도 난 안 되니까 조승봉 나쁜 놈 하면 선생님 미안한데 남아서 나랑 합시다.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됐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런 형태를 계속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60페이지부터 선생님은 이제 정답률 낮은 것만 좀 골라서 풀어봤는데 63페이지까지 이런 문제들을 쭉쭉쭉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이 풀기엔 어려운 게 있겠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야. 무조건 어려울 거야. 근데 그럴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되냐면, 선생님이 하는 걸 내가 자꾸 카피하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자꾸 저런 식으로 하네? 나도 그걸 따라서 연습해보고 봉투 복습하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낑낑거리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번 연휴 때 굉장히 빡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이번 연휴 때 질문 몇 개 들어갈게. 그렇지. 아무도 공부를 안 했다. 물론 했는데 질문 안 했을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은 얼추 공부량을 질문 개수로 비례를 시킵니다. 예외적인 애들이 있긴 해요. 혼자서 뭔가 잘 되는 애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학생들은 질문과 공부량이 비례하니까 선생님이 이 친구들 명절 때 명절은 아니지, 연휴 때 공부를 안 하는구나. 언제 따라잡게? 연휴 때 다 같이 놀잖아. 그때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차이를 만들지 않겠어? 응? 여러분은 이번 연휴 때 공부한 친구들하고 차이가 살짝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원서 쓸 때 걔네들한테 밟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이 공평한 거야. 누군가는 놀았고 누군가는 공부했으면 공부 더한 애가 당연히 원서를 더 잘 쓰겠죠. 앞으로도 몇 번 이런 시간들이 있어. 길게 보면 여름방학 때 있고 연휴 때 있고, 또 언제 오겠어. 10월달에 또 황금 연휴 쫘라락있지. 그때 분명히 노는 애들은 논다고. 또 시험 끝났으니까 놀고 싶었겠지만, 잘 기억하세요. 이 느낌을. 여러분 알았잖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근데 놀았잖아. 그게 반복되면 평범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해야 합니다, 남들 놀 때.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쭉 푸십시오.